네, 오늘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목에 스카프나 또 가벼운 목도리 두르면 정말 따뜻하죠. 네, 진짜 하나만 둘러도 이렇게 체온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멋스러움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효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멋있게 하고 나오셨네요.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둘러봤는데 확실히 목 부분을 감싸주니까 훨씬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스카프인데 예. 정작 둘러보면 생각처럼 좀 예쁘게 잘 안 되고 정말 예쁘게 매셨어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잘못하면 촌스럽고 그래서 좀 난감한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매번. 그래서 손쉽고 빠르게 스카프 예쁘게 매는 방법을 제가 직접 배워보고 왔습니다. 또 이 피부에 직접 닿지만 생각보다 자주 빠지는 않게 되는 스카프나 목도리 과연 상태는 어떨까요? 올바른 관리법도 알려드립니다. 네. 가을과 겨울 스타일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카프와 목도리, 단조롭고 밋밋한 의상에서 벗어나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도 해서 이맘때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목이라도 뭘 두르면 좀 따뜻할 것 같아서 스카프 구입하려고 왔습니다. 화려한 무늬는 물론 물 흐르듯 부드러운 촉감의 실크 스카프부터 포근함을 더해주는 면 혼방 소재의 스카프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아무 무늬도 없는 단색과 아기자기한 기악 패턴이 유행을 끌고 있고요. 블랙이나 감색 같은 강한 컬러를 조합한 어두워진 컬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카프는 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만 막상 직접 매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좀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묶으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예쁘게 매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주로 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스카프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직사각형부터 배워볼게요. 모서리를 잡고요.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돌려서 묶어주세요. 그대로 목에 두른 상태에서 한쪽 끝 모서리를 매듭안으로 넣어 약간만 빼주면 스카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스카프 연출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세모 형태로 접어서 어깨에 두른 뒤에 한번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매듭을 묶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반지를 이용하시면 더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양쪽 모서리를 반지에 끼워 넣어 쏙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미끄러지는 실크 소재의 스카프보다는 면 혼방의 스카프에 활용하면 좋겠죠. 또 다른 매듭 방법도 배워볼게요. 스카프를 목에 한 바퀴 돌려 매듭을 묶은 다음 위쪽으로 올라온 자락을 목 안쪽으로 넣어 빼면 간단하게 완성되고요. 길게 내린 스카프의 한쪽 자락을 꼬아서 3차례 정도 목 부분과 교차시킨 뒤 짧은 자락은 목 안쪽 방향으로 넣어서 빼주세요. 풍성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얇고 긴 머플러는 넥타이처럼 매서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중성적인 매력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의 스카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파스텔 톤을 고르시면 되고요.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그런 원색 계열을 골라주시면 화사하고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몸을 더 움츠리게 되고 특히 목도리로 얼굴까지 덮게 되는데요.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찬바람이 불면서 얼굴에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는 남성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이랑 이렇게 턱 부분에 좀 여드름이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좀 붉어지고 좀 가려움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먼저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우리 형도 요즘에 염증이랑 족살여드름이 다 같이 많아지신 것 같고 목도리가 닿는 부분이 더 심해지신 것으로 생각되세요. 보온을 위해 두른 목도리가 여드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목도리나 스카프를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알러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진드기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실제 목도리 속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깨끗한 목도리와 스카프를 준비했는데요. 섬유 조직 사이까지 청소기로 빨아내 오염물질을 걸러냈습니다. 필터를 펼쳐보자 미세한 먼지가 한데 모여 있는데요. 좀 더 면밀한 관찰을 위해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더니 피부 각질은 물론 진먼지 진드기까지 발견됐습니다. 피부 질환과 천식 등을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는 침구류나 의류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자주 세탁하지 않는 목도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몸에서 땀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각질이 떨어져가지고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도리에 진먼지 진드기가 살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목도리 관리하는 법 산림고수 주부에게 배워볼게요. 이 니트 목도리는 한 20년 됐는데요. 보관만 잘 하시면 오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외출 후에는 목도리에 달라붙은 먼지 등을 잘 털어내주세요. 니트 목도리는 모발용 샴푸와 린스로 세탁을 하면 되는데요. 특히 린스로 헹구면 줄어든 니트를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모와 같은 천연 소재 목도리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세탁하는데요. 변형을 막기 위해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말고 살살 눌러주며 세탁합니다. 저는 헹굼 단계에서 레몬즙을 한 스푼 넣습니다. 레몬즙의 초산 성분이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주고요. 정전기까지 예방한다고 하네요. 여러 번 헹군 목도리는 비틀어 짜지 말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앤 후 건조대나 바닥에 뉘어 말려주면 변형 걱정 없이 세탁할 수 있습니다. 물 세탁이 어려운 모피 소재는요. 베이비 파우더를 뿌린 뒤 털어내면 가루에 먼지나 이물질이 달라붙어 함께 제거됩니다. 무거운 목도리를 옷걸이에 걸어두면 자국이 생기거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니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소재의 스카프나 목도리는 일회용 커피컵의 홀더를 활용해보세요. 구김이 가지 않도록 돌돌 말아준 뒤 홀더 안에 넣으면 구분하기 쉽고 습기가 차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넓은 스카프를 접을 땐 가운데 부분에 A4 용지나 신문지 등을 끼워 넣어 정리하세요. 구김 없이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해졌죠? 날씨가 추워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는 스카프와 목도리 멋스럽게 활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보세요.